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82페이지 2편인데 이게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탄이사로 스님께서 이제 3일에 걸쳐서 설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편씩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1편은 끝났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2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82페이지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보면요. 예, 어젯밤에 우리는 부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성제를 항상 최우선에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때때로 사성제보다 삼특상을 앞세울 때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는 많은 오해와 잘못된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부타께서 보여주신 수행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거기 보면 이제 강을 건너 강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강둑에 도착하는 거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강을 건너 강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강둑에 도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피안의 언덕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 줄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이 삼특상을 앞에 놓으면 특히 선정수행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이제 그 줄에 이제 당신은 단지 받아들임만을 닦을 수 있고 왜 모든 건 변하니까 당신이 그 변화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임만을 닦을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사띠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한 거죠, 사띠를. 그 뒤에 보면 그것은 부타께서 정의한 사띠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사띠란 순간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수행을 한다 또는 뭐 메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그 고친 내용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 이것들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사띠의 일부다. 아주 일부분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사띠의 원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질문은 그것을 선정 수행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선정 수행을 할 때 당신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 두도록 해야 하고 그 고요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와 집중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삼특상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86페이지죠. 거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내용들인데, 요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한 스승이 있는데, 그는 실제로 부탁해서 이 두 가지 다른 길, 즉, 사띠의 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선정과 노력의 길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사띠고 두 번째가 선정과 노력의 길, 즉 사띠의 길은 그냥 받아들이는 길이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길이고 두 번째 선정과 노력의 길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뭔가 자기적인 거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위법 같은 형태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2번은 이제 유의법 같은 형태, 어떤 자기적 노력이 필요한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사티의 길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에 매달리게 되면, 즉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우리가 정한 주제, 뭐 호흡이든 네 가지 자세 관찰의 자세이든 그런 주제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한다. 집착은 우빠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우선 이 대상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죠. 대상에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딴하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예, 우리가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을 강화시켜서 집착이 있어야 되고, 집착이 더 강화돼서 바와까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와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바와는 우리가 처음에 길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와가 점점 커져서 나쁜 바와들을 점점 밀어내고, 나중에 결국 나쁜 바와들이 다 이제 밀려 나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도가를 성취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놓아버리는 예, 그런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하려는 이제 욕망, 그리고 선정을 이제 자꾸 해서 나타나는 그 선정에 대한 집착,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와까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색계 선정을 닦건, 아주 그 습관적으로 아주 많이 닦고 늘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색계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와가 형성되니까요. 그쪽 바와가. 이번 생에서도 바와 형성이 되고 다음 생에서도 바와가, 그 바와가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 없음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뭐 딴하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우빠다나가 사라지게 하고 바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소멸시키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순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좋은 거를 잡아야 되고 이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없애고 나중에 이 좋은 것을 놓게 된다, 이런 관점이죠. 처음부터 이 좋은 것도 없이 나쁜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선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선정 수행을 할 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 미리 계획할 것을 요구하며, 예, 자아관념을 요한다. 즉, 이 선정을 닦게 되면 집착도 있고, 그죠? 자아관념이 생기겠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노력은 자아관념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자체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자아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뭐 수다원가를 얻었을 때는 사카야 디티, 즉 이 몸이 나의 것이다, 마음이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자아관념이 사라지고, 나중에 자아관념이 또 그 마나라고 해서, 그죠? 아나함과 해서 아라한이 될 때, 아라한을 성취했을 때 사라지는 아주 미세한 자만심이 있다 그랬죠. 미세한 자만심. 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순간에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카야 디티라든가 이런 미세한 이 마나라고 하는 이겠죠. 네, 요거 이제 여기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사카야 디티하고 네, 이 마나라는 이 미세한 자만심, 네, 사카야 디티는 이제 수다원 도가를 성취했을 때, 이 마나, 이 미세한 자만심은 아라한을 성취했을 때 도가를, 이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성취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뭘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이제 이렇게, 지혜가 어떤 그 통찰 등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 스스로가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마음 스스로 놓게 되는 어떤 그런 길레사 일종들입니다. 아주 미세한 길레사들입니다. 사카야 디티는 미세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만화는 아주 미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놓게 될 때 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는 뭐 사유를 통해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아관념을 강화시킨다라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 수준에 이르게 됐을 때까지는 이 자아관념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걸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어떤 훌륭한 분들의 설법을 들을 때, 예, 우리의 이제 지금 위치는, 쉽게 얘기해서 수행과 관련된 우리의 위치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설법이나 책에서 여러 단계를 지나서, 여러 단계를 지나야 되는데,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출발선에 있는데, 이 예전에, 나중에 우리가 거의 도가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이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아리아들, 뭐 사다함과의 이런 아리아들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건 좋은데, 우리 사정에서 볼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출발선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아가짐이 강해지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존재해야 된다. 다만 그 수행에 대한 욕망이나 이 노력들이 어떤 이 노력이 안 됐을 때 뭐 이걸 뭐 이렇게 뭐 분노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게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뭐 또 우리가 이제 의기소침해진다든가 낙담한다든가, 이것들은 잘못된 태도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좋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욕망이나 집착이나 파화를 형성하는 것, 좋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도, 이게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수 효과라면 이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래서 이 출발선에 있는 사람한테 집착이 없어야 된다, 자아관념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이 선정 수행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부타께서 사티와 선정을 가르쳤을 때 그런 그것들을 하나의 수행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도 삼마사티, 삼마사마디 이게 있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사티 수행은 선정의 주제다. 그 줄친 부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당신을 87페이지에 보면 선정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있죠. 마하사티 바타나 수다. 사념처, 이제 대념처경, 거기 보면 이제 네 가지 사티의 토대가 있죠. 예, 그 네 가지 토대가 바로 선정의 주제가 되고 선정으로 인도하는 어떤 수행 방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올바른 네 번째 선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올바른 네 번째 선정을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게 삼마 사마디다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여러분도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삼마 사마디가 어느 수준이냐, 이제 사선정 정도를 얘기를 한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삼마 사마디 수준이 되면 소타파나 아누가미 이상이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사선정을, 올바른 사선정이죠. 깨어있는 사선정, 요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사띠는 그때까지 순수하지 않습니다. 부타께서는 또한 선정은 뭐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선정에서 우백가 상태가 되죠. 그죠? 평정을 이때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평정이 이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돼야 이제 순수해진다.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선정 전까지는 아직까지 치우친 측면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부타께서는 또한 선정은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사실상 길의 중심이다. 요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정이 사실상 길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 이해를 좀 잘못하면 선정이 최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어떤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죠? 어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탁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바라밀이 아주 높은 분들은 뭐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제셋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훌륭한 바라밀을 가진 분들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설법을 듣다가 이제 마가팔라를 성취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축복 속에서 도가를 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전을 보더라도 아직 도가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경전들을 본 것들이 많죠. 많은데 아직 도가를 성취했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아니고 세 번째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딱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인과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아주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쭉 해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고통이 진리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의 길이 있고 이 닦는 방법은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1,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시대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 선정이 핵심적인 이제 방법 또는 핵심적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고 옳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삼마 사띠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길이라 그러면 이제 팔정도, 메타, 보시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계율 지키면 팔정도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다른 요소들은 선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얻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선정에 다 수렴되는 거예요. 다 선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선정을 잘 닦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태국에 롱푸문이라는 스님께서 이제 롱푸문이라는 스님은 태국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칭해도 됩니다. 아잔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훌륭하고 그렇게 이제 명성이 높으셨는데도 이 본인 절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이분은 마지막까지 숲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어느 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본인 절이 없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어느 숲에서 살았습니다. 숲에서 어느 일정 기간 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일정 기간 살고, 숲에서 태국 숲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숲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태국 숲은 진짜 뭐 아주 말하자면 좀 살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벌하다. 우리나라 숲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여기서 참 산다라는 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부다의 어떤 가르침, 숲에서 기거하고 나무 아래에서 자고 거기서 수행해라라는 이거를 끝까지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동이라고 그래요, 두동. 또는 두타행 들어보셨죠? 두타행. 두타제일 가섭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섭
스님께서 가섭존자께서 이제 두타를 계속 실천하셨죠. 부타께서도 많이 칭찬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잔문 롱푸문께서도 이 부분을 몸소 마지막까지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유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고산족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고산족 분들. 근데 고산족 분들한테 이분들이 글도 잘 모르고 거의 이 문명의 혜택을 거의 안 받아서 지적인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지적인 것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어떤 예절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데 이분들이 아주 순수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정을 가르치니까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마음이 좀 순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정을 얻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길에 관련되는 요소들은 사실 선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기본적으로 세속의 팔정도죠. 아직은 그걸 닦았을 때 이게 마음이 이게 잔잔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메타 이거가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메타 수행이. 메타를 절대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메타를 이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안정되고 가볍게 그리고 기쁘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 있죠. 즐거움. 이게 선정 수행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은 사람, 기쁨이 많은 사람들은 선정을 얻기가 쉬워요. 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정을 얻을 때까지 완전히 선정을 지원해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얻은 다음에 다시 선정이 이 요소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요소들이 다시 선정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세 가지 새끼줄이 이렇게 꼬여서 함께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팔정도를 개정해라고 하잖아요. 개정해가 세 가지 새끼줄이다. 그게 이 새끼줄을 꼬을 때 함께 이렇게 꼬여 나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밑에 이제 그 표시된 부분에 보게 되면 사념체는 사띠의 토대다. 그리고 사마타의 주제다. 사마타의 주제다. 그 다음에 선정의 주제가 되죠. 선정의 주제가 된다. 그 다음에 통찰의 주제가 된다. 통찰도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승부를 걸어라. 이 뜻이죠. 외부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여기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특히 마음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따라서 선정 수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다께서 수행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나 만일 당신이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성제를 첫째로 둔다면 아니짜 산냐는 사성제 각각이 담당하는 적절한 임무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정확하게 틀을 딱 잡아두면 이제 삼특성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내용도 사성제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성제를 바탕을 딱 깔아두면 아니자는 거기 들어와서 적절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욕망을 따라야 할지 사성제를 통해서 배우고 아니짜 산냐, 두까 산냐, 아나tta 산냐를 실제 길과 일치하는 욕망으로부터 당신을 밀어내는 욕망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수행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 이 유혹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유혹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졸음이 온다 또는 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술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겠죠. 만약에 5개를 수지한다는 분이면 이런 것들도 유혹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이 유혹들은 변하고 그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떨쳐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야를 잘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산야를 키우는 거는. 산야를 키우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대한 혐오를 개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혐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몸에 대한 몸의 혐오를 개발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혐오보다는 몸의 거추장스러움 이제 뭐 이런 것들 의미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알면 혐오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요. 이제 그 혐오가 이제 그 분노 이쪽 계통이면 좀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낮추고 몸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 용어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면. 그래서 이런 상을 개발하는 게 아주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계에서는 이제 스님들에게 그 해부 그 사진들을 좀 자주 보게 해요. 근데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체크 표시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요. 길을 개발하려고 하는 욕망, 길과 일치하는 욕망,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음을 선정에 들게 하려는 욕망은 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정에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는 선정은 마음에 있어 훌륭한 음식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애들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시키려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를 하나 지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애한테 이제 뭐 양말도 벗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빗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마음은 계속 어떤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즉 마음은 마음이 즐거움을 원하죠. 항상 즐거움을 원합니다. 마음은 어떤 분노나 슬픔을 원하진 않고요. 즐거움을 원합니다. 근데 즉 이 분노를 하는 게 얘가 즐겁다라고 생각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 그런 면은 있는데 어쨌든 마음은 어떤 자기를 즐겁게 해줄 대상을 계속 찾아요. 근데 마음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막무가내로 선정합니다. 이게 선정 방식이 얘들이 어떻게 절제되어 있질 않아요. 선정 방식이 좀 막무가내다. 그리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막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걸 잡고 이렇게 지속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이 음식을 먹는 또 즉 음식을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식이 얘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음식을 하나 줘야 돼요. 마음한테. 먹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음식. 그게 바로 선정의 대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이면 호흡에, 그죠? 또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알아차리거든요. 그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호흡 자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쪽 수행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먹고 있을 음식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중에 가장 고급지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음식이 선정이에요. 선정에 왜 기쁨이라는 요소, 안정감이라는 요소가 있냐면 이게 마음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얘가 이걸 먹으면 다른 거를 좀 안 원합니다. 이 선정을 이렇게 맛을 본 마음은 이 선정의 음식이 아주 좋다라는 걸 알아요. 얘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정을 얻으실 텐데 선정을 얻게 되면 마음은
근데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때가. 그 선정에 이렇게 그 대상을 잡고 있을 때가. 그때가 제일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선정은 첫째 마음에게 아주 고급지고 좋은 음식을 주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음식을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대상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계속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찾고 투정을 부리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아주 착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약간 거칠어요. 그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착하고 순수하긴 한데 훈련을 안 받아서 거칠고 좀 소위 얘기해서 무식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한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우선 줄 수 있는 게 바로 선정이다. 그죠? 그 선정을 통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게 되면 마음은 영양분이 필요로 합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먹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감각적 즐거움에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감각적 즐거움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갖지 않고 있다면 즉 이제 마음이 사실은 이 감각적 즐거움을 좋아하죠. 이걸 거의 못 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도박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 또는 술 중독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중독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끊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독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면 이때는 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중독을 끊는 방법은 사실 선정을 만약에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있어요. 선정이 주는 기쁨이 워낙 고급지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마음에게 훌륭한 음식이 된다. 그죠? 선정에서 정한 주제가 마음에게 아주 훌륭한 음식을 준다. 그 점을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보겠습니다. 네.